2025년 2월 11일 마감 및 종목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달부터 철강 관세를 매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후 들어서 시장 자체가 좋지 않은 모습이고요. 보통 분기가 끝난 다음에 45일 이내에 실적을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이 2월 11일이기 때문에 4일 남았죠. 지금까지 실적이 나오지 않았던 종목들은 확인을 좀 해야 돼요. 물론 대기업의 경우는 실적을 미리 발표를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들은 실적이 거의 뭐 하반기에 몰려 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실적이 나올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도 뭐 실적에 따른 이슈가 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일 코스피 시황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상승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쵸? 2535포인트 아래에서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2535포인트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고요. 수급으로 보게 되면 장 초반에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였습니다. 그러나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수로 전환이 되게 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이었는데, 12시 30분을 기점으로 기관 쪽에서 매수폭을 소폭 줄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이어갔다가 10시를 기점으로 기관 쪽에서 매수로 전환이 되었죠. 그러나 1시를 기점으로 다시 매도로 전환이 되게 되면서 기관은 매도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 초반부터 외국인은 매도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1시죠. 1시 40분을 기점으로 매도폭을 축소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전혀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코스닥의 경우는 오늘은 윗꼬리를 달고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결국은 745포인트 지지가 되면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섹터 바로 확인을 좀 해볼게요. 오늘 양자암호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도쿄대에서 NTT와 같이 기존보다 10배 빠른 1000배 빠른 양자 컴퓨터 기술 개발 및 K 양자 기술, 올해 약 2천억 원 투자 모멘텀 등에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띄어쓰기가 애매하니까 발음이 조금 애매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일 일본의 연구팀이 기존보다 1000배 빠른 양자 컴퓨터 기술을 개발했다라고 밝혀졌습니다. 네이처 포토닉스에 게재된다라고 전해졌고요. 과기부에 따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증이 완성된 양자 컴퓨터를 국내에 설치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1980억 원을 투자할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관심 갖고 있는 종목이 두 개로 바뀌었는데, ALT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아이윈 플러스 여전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 외에 국방 전략 기술에 3조 원 이상 투자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업체당 2년간 최대 50억 원 이내를 지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왔죠.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16%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149%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순이익도 역시 160%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요 방산기업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방산업체 4곳에 지난해 영업이익이 2조 원을 돌파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월 12일부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었는데, 철강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제외되는 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무관세 쿼터를 받아왔는데 뭐 물론 시장에서 얘기하는 건 중국을 겨냥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들에도 악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죠. 왜냐하면 중국이 만약에 밀어내기를 미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요, 철강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런 철강 관련주가 오늘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리기판 관련주 결국은 삼성전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 따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시범 생산 라인을 구축을 했고요. 2027년부터 본격 양산에 돌입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만 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기도 하는데 아마 두 쪽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더 좋은 걸 뭐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삼성전자는 소재, 부품, 장비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LG그룹도 역시 올해 말부터 시제품 양산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제일 앞선 유리기판의 기술은 SKC죠. 그러다 보니 뭐 이런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빛레이저 오늘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PIE 그다음에 오늘 뭐 종목을 좀 확인해 보다 보니까 삼양 NC캠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뭐 실적 잘 나왔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 아마 신고가가 기록이 되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 때문에 제가 뭐 이것저것 좀 찾아봤는데 삼양홀딩스 그룹입니다. 삼양홀딩스예요. 홀딩스. 왜 이 얘기를 해드리냐면 불닭볶음면으로 유명한 불닭볶음면 삼양식품과는 삼양식품이랑 전혀 관계가 없다. 하도 이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홈페이지 Q&A에 대놓고 적어놨대요. 우리는 삼양식품이랑 상관이 없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원래 삼양의 식행 같은 경우는 반도체 포토레지스트 소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복수의 기업들과 함께 유리기판을 제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국내외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아닐까. 그래서 이와 관련된 뭐 테마가 같이 엮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건설기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우크라이나 특사 키이우 방문 예정 소식 속에 종전 기대감 등의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 내용은 계속적으로 이슈가 좀 되고 있는 내용이죠. 전쟁을 중단시킬 밑그림을 그릴 임무를 갖고 조만간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젤란스키 대통령은 독일 뮌헨에서 열린 안보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벤스 미국 부통령과 만날 계획으로 얘기가 되고 있나 봅니다. 그리고 의료기기 4년 만에 중동 의료기기 수출 규모가 2배 수준으로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회사들 역시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5일 신고가를 좀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4%대 상승을 하고 있고요. 고려아연도 역시 4%대 상승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이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오션 뭐 아시다시피 방산 관련주죠.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철강 가격 때문에 문제가 될 만한 자동차 회사들은 오늘 뭐 크게 악재가 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NC소프트가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하이브라든가 다른 거는 코스닥이네요.
관세 무풍지대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엔터주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으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보시게 되면 오늘 알테오젠이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원익 IPS도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넥슨 게임즈, 위메이드, 펄 어비스, 컴투스 올해 실적 굉장히 좀 좋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HP, SP나 ISC, 동진, 세미캠 이런 회사들도 반도체죠.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종목별로 좀 다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CJ ENM, JYP, 엔터, 말씀드렸던 대로 방산주가 아니죠. 관세 무풍지대 SM까지 이슈가 좀 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되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올릭스 같은 경우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 점상 기록을 좀 하고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섹터 확인을 다 했고요. 이제는 AS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좀 확인해 봐야 될 게 두산 테스나 어제 올라가고 오늘 조정인데, 두산 테스나의 경우는 제가 올해 실적 안 좋다라고 말씀을 좀 해드렸었고요. 컴투스는 실적 좋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술트룩스가 오늘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뉴스는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는 있는데, 오전에 얘기가 나왔던 건 이 내용이었습니다. AI 에이전트 서비스 구버의 질의응답 및 리포트 생성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서 빅데이터 기업 이지메타와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윗꼬리를 쭉 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전에 급등 나오다가 지금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올릭스는 어제에 이어서 연속 상한가,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관세 무풍지대에 있는 엔터주가 상승을 하고 있고요. JVM은 유럽 쪽을 타겟으로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는 북미향 수출 확대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IMBDX 같은 경우도 성과 연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게 되면서 오늘 윗꼬리를 다는 모습입니다. 원래는 오전에 급등 나왔다가 윗꼬리 다는 거죠. 시장 안 좋아서 그런 영향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나머티리얼즈는 오늘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낸드 가동률 하락으로 매출액 감소가 우려가 되고는 있는데, 주요 시각장비 고객상 향 35% 수준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밴드 하방에 있어서 더 이상 하락은 좀 적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테스나, 제가 어제 얘기를 해드렸던 건 이 가격이었죠. 이 가격을 이탈을 하게 되면 이거는 매도를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물론 오늘 거래량이 동반되지는 않는 모습이긴 한데요. 이 가격을 이탈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어디까지 조정을 받고 올라올 가능성이 있냐면 이 가격이에요. 33,300원 부근까지. 그래서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서 제가 36,0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매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렸고요. 그로 인해서 오늘 차익 실현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컴투스 제가 목표가를 말씀을 해드렸던 가격이 52,000원 수준이었어요.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내일까지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올해 그 게임주는 실적이 전체적으로 다 좋아지는 걸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술트룩스가 뉴스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다음에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 모습인데, 말씀을 해드렸던 가격이 어느 가격이었냐면 이 가격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까지는 거의 다 도달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가격으로 보게 되면 지지선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32,500원 위에서 마무리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솔트룩스는 정리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2,500원 위에서 마무리 안 되면 내일 솔트룩스 정리하는 방향 말씀을 해드렸고요. 올릭스는 제가 처음에 이날 말씀을 해드렸죠. 16,400원에서 지금 34,700원이니까 100% 수익, 100% 수익 났죠. 축하드립니다. 최소 9천억까지는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계약금이 9천억이잖아요. 그래서 뭐 시가총액 9천억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앞으로 9천억이면 50% 정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하이브는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제가 말씀을 계속 해드렸던 게 1분기보다는 2분기 실적이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뭐 저항 돌파하면서 계속적인 추가 상승이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이는 가격은 조금 조정을 해서 25만 5천 원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올라가고 있는 PI 첨단 소재 뉴스는 없어요. 뉴스는 없는데 오늘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대부분 오늘 종목들이요 윗꼬리를 좀 다는 모습이긴 한데 PI 첨단 소재가 이 저항을 돌파 시도를 하다가 윗꼬리 달았거든요. 최근에 들어서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내일 다시 한번 저항 돌파 여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MBDX 이 저항 돌파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항 돌파하다 윗꼬리. 그다음에 그 다음날 어제 거래량 없이 조정을 좀 받았고요. 오늘도 윗꼬리를 좀 다는 모습인데 이렇게 윗꼬리를 달게 되면 10분봉을 보세요. 10분봉을 보시고요. 거래가 어디에서 많이 터졌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거래가 이때 많이 터졌다가 이때 많이 터졌죠. 근데 거의 뭐 VI나 윗꼬리에서는 거래가 좀 많이 터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올라갈 때도 거래량이 많이 터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확인해 보게 되면 거래가 동반되고 동반됐죠. 더 많은 동박, 거래 없는 조정, 거래 동반되면서 윗꼬리에 다 있는데 이렇게 되면 1분까지 가셔야 됩니다. 과연 진짜 윗꼬리에서 매도가 많았는지 아랫꼬리에서 매도가 많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 양봉이었잖아요. 거래가 동반이 되면서 거래가 많이 터졌잖아요. 이럴 경우는 사람들이 아직은 좀 물려 있죠. 그래서 올라올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매수가 되었던 스튜디오 드래곤 어제 관심 종목이었어요. 저항이 이렇게 있었고요. 이 저항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 오늘 나타나게 되면서 매수로 진행이 되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47,000원대까지 주가 상승 여력 충분히 있습니다. 버티고 홀딩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리포트가 나왔는데 매수 타이밍은 양쪽으로 다 나왔습니다. 양쪽으로 다 나왔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면서 올라갈 때 매수, 떨어질 때 매수 얘기를 해드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는 두 개 다 형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가격이 35,500원에서 28,000원, 중간값은 29,250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뭐 소폭 손실 중이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기준으로 4% 손절 잡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관심 종목으로는 세 종목이 나왔습니다. 원래 좀 더 나오긴 했어요. 좀 더 나오긴 했는데 이 종목들이 그나마 매수 타이밍에 근접해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까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까지 확인을 해보는 시간 가져 보도록 할 테니까 이제 먼저 차트를 통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미코가 오늘 이전에 저항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전에 저항이 있었는데
이 저항을 돌파 시도를 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만 늘려보겠습니다. 코미코죠. 연간 실적입니다. 연간 실적으로 보게 되면 2025년 예상치가 2024년 대비해서 거의 150% 정도, 1.5%죠. 그러니까 50% 정도 더 증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분기 실적이 1분기에도 뭐 영업이익 보게 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다라는 걸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내일 정도가 44,5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손절가는 42,000원 잡혀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이 아니죠.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뭐 이렇게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다가요. 그때의 지지선이 여기잖아요. 근데 2024년, 2025년 실적 보게 되면 특히 2025년 실적이 더 높은 흐름이기 때문에 뭐 중장기로 이거는 끌고 간다라고 하면 적어도 9만 원대까지는 올라올 가능성 충분히 존재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PSK. PSK는 원래는 2만 1,000원을 돌파를 했을 때, 정확하게는 2만 1,200원을 돌파를 했을 때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분할 가격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분할 가격은 이 가격이죠. 그래서 19,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1차 매수 가능합니다. 19,000원 1차 매수 가능할 거고요. 만약에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21,200원을 돌파를 했을 때 매수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지지선은 정해져 있습니다. 18,200원이기 때문에 비중이 너무 많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손절가가 거의 10%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PSK 분기로 보게 되면 1분기 실적 좋습니다. 작년 4분기 실적은 좋진 않지만 1분기 실적이 좋고요. 올해도 역시 사상 최대의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쁜 종목은 아니다.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인테크 볼게요. 코인테크. 이게 이전에 저항이었어요. 저항 폭이 좀 있었습니다. 저항 폭이 15,800원부터 시작을 해서 16,600원대까지 폭이 좀 있는데 이 저항을 좀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이유는 역시 실적입니다. 실적. 코인테크죠. 작년에 실적이 사상 최대였고 올해 실적 사상 최대였습니다. 분기 실적 보게 되면 분기 실적은 나오지는 않았는데 2분기에 워낙 실적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뭐 주가가 좀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었는데 아마 코인테크는 반도체 2차 전지 영향이죠. 2차 전지 영향 때문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올해 2차 전지도 실적 굉장히 좀 좋게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주들 실적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일단은 하방 지지를 좀 하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는 실적 올해 흑자 전환하면서 실적 엄청 좋아진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에코프로머티인데요. 2025년에 흑자 전환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흑자 전환이 사상 최대예요. 그래서 2차 전지 올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아마 영향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2차 전지 상승 여력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코인테크는 실적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업황 심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 모습인데 만약에 업황 돌아선다라고 한다면 코인테크의 주가도 역시 다시 한번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16,000원 부근 올라가게 되면 이 가격이죠. 16,800원 돌파 시
이렇게 매수 타이밍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를 확인해 보게 되면 손절가는 15,000원 수준이라는 거, 15,000원 수준이 손절가. 뭐 중장기로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21,000원대까지는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실적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체크를 해가면서 코인테크 끌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장 마무리 되었고요. 아쉽게 윗꼬리를 다는 모습이었네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2535포인트 위에서 마무리가 잘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소폭 약세가 이어졌는데 어떻게 됐든 수급이 조금 오늘 좋지 않아서 약세로 이어졌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에이였고요. 저는 내일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정도 더 말씀을 좀 해드리자면요. 제가 요즘에 미국 주식 마감을 찍고 있어요. 미국 주식 마감을 찍고 있는데, 뭐 마감이라고 하기보다는 장외 특징주, 시간의 거래 특징주 요거를 적고 있으니 유튜브를 작성을 하고 있으니까 뭐 그것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